네, 저희 NK투데이에서 1년에 4번씩 정기 강연회를 합니다. 이번에 5월 29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서울 시청에 있는 시민청에서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 영혼 없는 이 탄성. 오.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네, 강연이 2개가 있어요. 저희는 항상 2개를 합니다. 예. 어떤 거죠? 첫 번째는 7차 당대회의 내용과 의미. 따단.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기술 측면에서 본 북의 핵 미사일 개발. 이것도 흥미가 좀 땡기죠? 네. 그러면 강사님은 누구예요? 그 첫 번째 7차 당대회의 내용과 의미는 제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학기술 측면에서 본 북의 핵 미사일 개발은 강호재 박사께서 와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너무 흥미롭겠네요. 네, 이거 많이 와서 들으셔야 돼요. 7차 당대회 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네. A4로 뭐 50페이지? 이거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 읽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걸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내용과 의미를 쫙 해설해 줄 수 있는 강연은 이것밖에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좋습니다. 저희 NK투데이 언론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무료입니다. 아싸. 전 아니죠. 빨리 회원 가입을 가입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네네. 조합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이 아니신 분은 소정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저희 노동력으로 저는 꼭 진짜로. 5월 29일 일요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시민청 많이 와주세요. 많이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윤택입니다. 오! 이용 기자님 살아있었어요. 네. 1년 아니지. 한 달 반 정도 이제 사라졌다가. 다시. 총살설이 있었는데 부활하셨군요. 네. 이번에 또 누가 그렇게 부활했더라고요. 네네네. NK투데이에서 총살시켰다는 이야기였는데. 저희는 총살시킬 때 방탄복을 입혀서 총살시키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번 7차 당대회도 보니까 총살당했다는 사람들이 다시 등장하면서 네.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기적이 막 행해지고 있죠. 네네. 기적의 당대회군요. 네. 그래서 제막 전부터 좀 시끌시끌했는데 개막 첫째 날이 원래 집중 빡 하는 시점이잖아요. 그쵸. 첫날이 좀 어땠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대회 개막 6일날 시작했죠? 네네. 5월 6일. 우리는 이제 어린이날 하고 당대회 개막일에 맞춰서 기념으로 해서 임시 공휴일을 선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북의 당대회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임시 공휴일을 설정했다. 뭐 이런 설들도 있던데 뭐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6일날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노동당 7차 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4.25 문화회관이 어마어마하게 큰 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몇천 명이 동시에 회의를 하고 뭐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다. 회의를요? 네. 오 마이 갓. 네. 이번에 당대회도 여기서 이제 한 거잖아요.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네네. 했죠. 조선중앙TV에서 이 당대회 장면을 녹화 방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좀 특이하게 보통 이제 생중계 할 거라고 다들 기대를 했는데 생중계는 하지 않고 밤 10시에 그러니까 낮에 했던 당대회를 밤 10시에 이제 녹화 방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신문에서도 이번 당대회에 대한 사설을 실었는데 6일자 사설에 보면 이번 당대회가 주체혁명 위협 수행에서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당대회가 당 역사와 인류사에 특기할 승리자의 대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승리의 지점을 3가지로 꼽았어요. 첫 번째가 최악의 역경 속에서 사회주의를 수호했다. 자체 방식과 힘으로 사회주의 강성 번영을 위한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했다. 수령의 사상과 위협을 개성 발전시켰다. 이 3가지를 이제 승리의 지점으로 꼽으면서 승리자의 대회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뭐 당 역사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인류사에 특기할 승자의 대회다라고 했던 게 또 하는 게 약간 좀 또 특이한 지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까지의 인류에서 북한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류사에 특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당대회에 또 외신 기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우리 빼고요. 네, 우리 빼고 다 들어갔죠. 보니까 언론에서 보통 한 120여 명의 언론 기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러시아의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에서는 174명의 외국 언론 매체 관계자들이 방문했다. 이렇게 또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뭐 174명, 170여 명도 아니고 정확하게 딱 떨어져서 얘기하니까 왠지 진짜인 것 같고 네. 신빙성 있어 보이는데 되게 많이 갔죠. 네. 그 다음에 그 미국의 민족통신 보도에 따르면 CNN, ABC, AP통신, 워싱턴 포스트 같은 미국 언론계가 가장 많이 흥미롭네요. 예, 나라로 따지면 미국 언론에서 가장 많이 참가를 했다. 뭐 이렇게 또 보도를 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의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손자병법을 연구를 했다라는 게. 동양에 관심이 많네요, 참.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스푸트니크 특파원이 또 현장 보도를 했는데 6일 보도에 따르면 평양 공항을 이제 먼저 갔을 거 아니에요. 네네. 가장 먼저 비행기 타고 가니까 한국의 인천, 일본 도쿄의 나리타, 중국 베이징의 서우두 국제공항과 견줄만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열거한 공항들이 사실 국제공항에서 좀 이 동북아 지역에서는 유명한 인천공항 장난 아니죠. 유명한 공항들인데 여기와 견줄만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다 어떤 분은 그 시설은 그 정도 되는데 규모는 아직 좀 작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북한이 대외 교류나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면 규모도 더 늘릴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그래야겠죠. 네. 처음부터 뭐 예를 들어 하루에 비행기가 100대 뜨는데 1000대 규모로 만드는 건 너무 소모적인 거고. 아직은 이제 북한의 비행기가 그렇게 국제 비행기가 많이 다니지를 않죠. 네. 그다음에 북한 사람들이 외신 기자 인터뷰에 기꺼이 응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외신 기자의 주민 접촉을 북한 당국이 막고 있다, 뭐 감시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는 허용하고 누구는 감시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 러시아 특파원 얘기로는 뭐 북한 사람들이 외신 기자들이 막 물어보면 영어로 아주 잘 답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대회 사전 행사로 여러 가지 공연들이 있었어요. 왕대산 악단의 축하 공연도 있었고, 혁명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이런 것도 있었고, 혈맥 이런 연극도 있었고요. 또 대회 기간에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거리 행진과 청년 횃불 집회 이런 것들도 열린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걸 열었으면 열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개회사. 네. 해외사보다 개회사의 비중이 좀 높은 걸로. 아무래도 개회사 때 이번 대회에서 무엇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압축적으로 좀 표현돼서 나올 것 같거든요. 개회사만 읽어도 다 알겠네요. 주요 내용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6일 날 당대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현지 시각으로 9시에 그 당대회가 시작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때 제일 첫 행사로 역시 개회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개회사를 낭독을 했고 주요 뭐 내용들을 보면 크게 지난 시기에 대한 간략한 평가, 그다음에 시기 규정, 그리고 이번 대회 의의와 당대회에서 다룰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첫 한마디가 이렇게 했다고 해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위협과 광란적인 도전을 짚으시며 전 인민적 총진군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고 있는 장엄한 투쟁 속에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가 좀 뭔가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 같아요. 아무리 첫 마디가 이런 걸 보면. 네. 예. 그래서 지금 시기를 일단 좀 규정을 한 것 같은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주체혁명 위협 수행의 도약기가 펼쳐지고 있는 역사적인 시기에 이 당대회가 열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를 주체혁명 위협 수행의 도약기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걸 이렇게 이제 인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기간 자신들이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 제국주의 연합 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싸워야 했으며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제재와 봉쇄는 생존의 길을 가로막을 정도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과 군대와 인민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에 놓고 일심 단결해서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압사를 이겨내고 사회주의를 지키고 승리해왔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해왔기 때문에 도약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 규정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 조선노동당이 사상과 용도의 유일성을 실현했고 그 결과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이 됐으며 강철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극찬을 했네요. 네, 아무래도 당대회다 보니까 네네. 그렇게 극찬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개회사에서 올해 당대회를 준비하면서 70일 전투를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 열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기 위한 혁명적 대진군을 벌였다. 70일 전투를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일 전투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대의 성과, 최대의 비약을 이룩해서 당이 제시한 목표를 넘치게 수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이거는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5일에 보도를 했는데 70일 전투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공업 생산액으로 따져서 목표를 144% 달성을 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공업 생산이 1.6배 늘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70일 전투를 통해서 평소보다 더 높은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144%나 달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모든 사람들이 이 70일 전투에 매진을 해가지고 성과를 이뤄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그만큼 있을 것 이제 같습니다. 당대회를 앞두고 좀 마음가짐이 남달랐다는 건가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최대의 성과, 최대의 비약이라고 했던 것 같고요. 네. 이외에도 국방과학 부문에서도 수소탄 시험을 비롯해서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사변적인 기적을 창조했다. 이게 70일 전투 기간에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뭐 고체 연료 실험도 했었고 SLBM 발사도 했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주체혁명 위협의 도약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네네. 네, 이거 지난 시기는 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럼 이번 대회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결 기간의 뜻이 6차 대회부터 현재까지를 좀 뜻하는 것 같아요. 네. 80년에 있었던 6차 대회부터 현재까지 36년 동안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고귀한 경험을 총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대번영기를 계속 힘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전략적 노선과 투쟁 가업들, 그리고 우리 혁명의 전진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화한 것과 함께 전진 방향을 제시하는 투쟁 가업들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 당대회는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위협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역사적인 계기로 될 것이다. 라고 이번 대회의 의의를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건설, 핵무력 건설이 지금 북한의 전략적 노선을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규약 개정 과정에서 좀 내용이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좀 전략적 노선에 대해서 좀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이 외에도 50페이지가 A4로 50페이지가 넘는 그 방대한 양의 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던 대회가 되지 않았는가. 개회사 나온 그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번 당대회에서 참가한 사람들이나 이런 것도 다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당대회에서는 3,467명의 결의권 대표자와 200명의 발언권 대표자가 참가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북한이 당원 1,000명당 1명꼴로 당대표를 선발하기 때문에 3,467명의 대표자가 나왔다는 걸 보면 현재 노동당원 숫자가 약 34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직능별 구성을 따져보면 당정치 일꾼 대표가 1,545명, 군인 대표가 719명, 국가행정경제 일꾼 대표가 423명, 근로단체 일꾼 대표가 52명, 과학, 교육, 보건, 문화예술, 출판보도 부문 일꾼 대표가 112명,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 당원 대표가 786명, 항일 혁명투사 6명, 비전향 장기수 24명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비전향 장기수도 장기수. 있네요. 네. 저는 솔직히 항일 혁명투사가 더 놀라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시기 나온 지가 지금 70년이 넘었는데 그때 항일 운동했던 사람들이 거의 아직까지 90세 막 이럴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 저는 그게 오히려 좀 더 또 놀라웠습니다. 이 당시엔 또 어린 그런 분들도 많이 싸웠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80대인 분들도 그렇죠. 계시겠네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당대표가 돼서 당대회에 참석을 했다는 것도 좀 전 약간 놀라웠어요. 네네. 이번 이제 개회사에서 특이한 부분도 있었는데, 개회사 초반부에 나왔는데, 1980년 10월 6차 당대회 이후에 사망한 주요 간부 46명을 언급을 하면서 이들이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 위협의 승리를 위하여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부강 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 투쟁했으며 그들이 바친 고귀한 피와 희생의 대가가 있어 우리 혁명에 빛난 승리가 있고 사회주의 조국의 오늘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했고 묵상까지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개회사를 하면서 좀 특이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과거를 칭찬하며 현재 앞으로의 좀 계획도 밝히는 네. 그런 개회사였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왔는지가 너무 궁금해져서 그거는 다음번 소식으로 한번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방대해서 연구를 네, 좀 네.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에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많이 들으시나요? 그럼요. 구독하는 방송만 10개 정도 됩니다. 와, 와, 근데 그 중에 북한 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방송이 몇 개나 되나요? 찾아보니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이죠. 어쨌든 통일을 좀 하려면 그 상대방이 북한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팟캐스트가 하나밖에 없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꼭 들어야 하는 겁니다. 네. 통일을 꿈꾸는 국내 유일 북한 소식 전문 팟캐스트 스케치북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